오버더탑 코멘트 10월 25일 미국의 신용시장과 비은행 대출의 위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의 비은행 대출기관 Non-Banking Financial Firms라고 합니다. 줄여서 NBFF 또는 비예금 금융기관 Non-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줄여서 NDFI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미국 민간 신용시장이 은행 대출과 위험을 재편한다 라는 제목의 무디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사모신용시장의 변화와 비예금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은행들은 더욱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대출 영업을 NBFF 또는 NDFI에 내주었습니다. 이들은 은행보다 안전한 자금 조달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닌 장기 고정 투자자의 자본을 사용하여 대출합니다. 물론 장기 고정 투자자의 자본을 활용해서 은행에서도 차입합니다. 은행도 기업과 소비자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기업과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NDFI는 잘못된 대출에 대한 첫 번째 손실을 감수하며 은행은 NDFI가 파산하는 경우에만 손실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사모신용회사들의 자산은 3배로 증가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비예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월 말 현재 미국 내 허가를 받은 은행의 대출 잔액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NDF와 경쟁하고 동시에 자금을 조달해 준다고 보면 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JP모건의 CEO가 이야기한 바퀴벌레가 보이면 이미 여러 마리가 있을 거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라이컬러 등 일부 NDFI의 파산 사례는 담보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터진 NDFI 회사는 트라이컬러, 퍼스트 브랜즈, 켄토, 777 파트너스 등입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 고객에서 문제가 터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컬러 자동차 고객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를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기본 대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트라이컬러는 대출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해당 대출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여러 대출기관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때는 담보 실체의 확실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하지만 NDF를 통한 대출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투명성이 약해지고 구조적인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NDFI의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대출 구조가 어떻게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엔 은행이 예금 $100에 대해 $100만 대출했다면 이제는 이 $100의 대출을 담보로 NDFI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 제프리스, UBS 등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최근 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NDFI의 성장 그리고 부실채권의 구조적 위험은 은행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나 금융 관련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위험성과 자기가 투자하는 자산의 건전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세요.